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국내 증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큰 가운데 연중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시장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나스닥과 S&P 500 지수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쭉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미 5월 FOMC에서 6월과 7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7월에 50bp 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장 흔들림은 이번 주에 다 반영이 미리 될 것 같고요. 사실 5월 FOMC 점도표를 보시면 연준 위원 중에 2명 정도가 이제 중립금리를 3% 이상으로 보고 있고 한 10명 정도가 중립금리를 2.5에서 3% 사이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3% 이상으로 중립금리를 제시한 연준 위원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이 7월까지는 50bp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긴축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연준 의원들의 의견은 매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것이 주 중반에 있는 11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지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은 시장이 좀 환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율을 보시면 MOM 같은 경우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 자체가 이미 8%대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연말에 5%대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의미 있게 레벨 다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물가는 계속해서 잡아야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75bp 정도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지만 50bp 3번 그리고 25bp씩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이 또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축을 강하게 한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물가지수로 인해서 추적으로 바뀌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하단이 낮아지고 있어요. 2,600선, 사실 2,600선을 깬다면 연 저점 수준인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500까지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외사들을 보시면 대부분 S&P 500의 밴드들을 수정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모두 다 내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기업들의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S&P 500이 이제 대부분의 외사들이 4,500 그리고 4,600으로 연말 레인지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2,600선이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은 물론 2,4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난 뒤에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2,400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선반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말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봉쇄령을 굉장히 장기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우려가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게 할 것인지 이러한 변수나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물론 2,400까지 하단을 열어둬야 되고 방향성 자체도 밑으로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직까지 저희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국 봉쇄령도 뭐 여름쯤 되면은 조금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또 12개월 EPS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희는 1차 하단 지지선을 2,600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은 이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딱 2,600선인데 더 하회를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네, 일단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의도에서도 방어주라든가 에너지, 소재 이런 식으로 좀 세이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업종들 그리고 전쟁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어주나 에너지, 소재 등이 좀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방향성 자체를 결국에는 물가가 고점을 통과하느냐 여부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물가 고점 통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로 대칭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 고점 통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뭔가 방어주나 에너지, 소재 이런 물가 상승률에 의한 수혜주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나 물가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한 공포심으로 좀 많이 내려온 성장주들, 특히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좀 양호한 구조적 성장주, 퀄리티 성장주들의 매수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엿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600선이 좀 깨지게 되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구조적 성장주 중심으로 과도하게 내려온 애들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